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눈에 반했다. 즉 처음부터 눈에 들어온 사람을 불교의 큰 스님 말씀에 의하면 전생에 원수가 만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스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첫눈에 반하면 원수일 가능성이 50%는 됩니다. 근데 여기서 원수라고 표현하지 말고 전생이 빚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나쁜 표현으로 원수라고 표현했는데 꼭 원수가 아니고 빚쟁이 인연이다. 첫눈에 반하면 50%가 빚쟁이 인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수라는 단어하고 빚쟁이 단어는 좀 달라요. 원수라는 건 철천지 어떤 한이 있는 걸 원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빚쟁이 인연이라는 건 뭡니까? 부부로 살다 마음을 아프게 했든, 형제로 살다 마음을 아프게 했든, 친구로 지내다가 마음을 아프게 했든,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든, 아니면은 사회생활하는데 잘못이 있든, 내가 명예를 얻었는데 운용을 잘못했든, 어떤 형태로든 잘못한 과보를 우리는 빚쟁이 인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부정적으로만 빚쟁이 인연을 생각하면 안 돼요. 꼭 나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거나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어서 빚의 고리로 만난 인연일 수도 있고, 빚이라는 건 내가 꼭 받아야 될 인연이라서 또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나쁜 의미로만 해석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전생의 원수가 만나면 반한다 이렇게 한 건 일리는 있는 말이지만 표현이 좀 잘못됐다 이 소리예요. 전생의 빚의 고리로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첫눈에 50%가 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가지고 반해가지고 서로 그 전생의 빚을 득되게 갚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막 사랑으로 갚든, 뭐 잘해줘서 갚든, 막 득되게 막 이렇게 퍼줘서 갚든, 깨우쳐서 갚든, 이렇게 반해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갚게 하는 경우가 있고, 50%는 이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반하는 게 아니고 전생의 빚의 인연으로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트릭을 써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하나도 안 반해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났어. 근데 그분의 전생을 보니까 정말 빚쟁이 인연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두 분이 전생에 예를 들어서 빚쟁이라고 합시다. 근데 처음 보자마자 반해서 결혼했느냐? 그게 아니다. 적당히 데이트하다가 적당히 조건이 맞아서 결혼할 수도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전생이 빚쟁이더라. 그리고 억지로 매달려서 하기 싫은데 결혼했는데 전생이 빚쟁이였고, 억지로 매달려서 결혼했더니 속만 새기고 바람만 피고 못된 짓만 하고 이렇게 득되는 남편이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전생에 바로 빚쟁이였어요. 그리고 자식이 자꾸 막 속색이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전생에 빚쟁이가 자식으로 온 거죠. 그리고 나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전생에 또 빚쟁이고.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 단편적인 말을 한 것이지 절대 정답을 말한 건 아니다. 바로 빚의 인연이라는 건 눈이 멀게 반할 정도로 좋아하게 만들어서 빚을 갚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트릭을 써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 빚을 갚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부부라든가 자녀로 오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부, 자녀, 친척, 형제 이렇게 가까운 인연으로 오게 만들어서 서로 득되게 살게 해서 빚을 갚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을 괴롭혀서 빚을 갚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각색으로 빚의 고리는 만나게 되며 빚을 갚게 하는 것이지, 결코 이렇게 막 반해서 만나게 하고 또 무조건 싫어서 만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바로 어떤 전생에 빚의 고리가 있는지 그 분별법도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반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빚을 갚게 하는 인연, 서로 처음부터 확 반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연을 주어서 빚을 갚게 하는 인연들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냐? 마음으로 빚을 진 인연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전생에 괴롭게 했던, 상처를 주었던, 사랑을 하다 실패를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거야. 본의 아니게. 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빚쟁이 인연은 처음에 이렇게 반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득되게 하든 마음을 아프게 하든 빚을 갚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전생에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부하들을 막 괴롭히고, 예를 들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막 못되게 하고, 막 때로는 살상도 하고, 때로는 막 권력을 휘둘러서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모함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절대 반하게 안 와요. 어떻게 오느냐? 속임수를 써가지고 상처를 주는 인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쓴다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게 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게 하고 막 미쳐 죽을 정도로 좋아서 만나가지고 빚을 갚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형제간에 왔는데 막 형제가 괴롭혀서 막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 있죠. 응? 또 친척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움을 당하는 거 있잖아. 반하지도 않았잖아. 친척 때문에 반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전혀 반한 일이 없어. 그런데 막 친척이 괴롭히고 모함하고, 또 뭐 사촌이든 육촌이든 팔촌이든 괜히 시비 걸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게 바로 전생의 어떤 권력의 힘이라든가 물질의 힘이라든가 이런 걸로 빚쟁이 고리로 맺어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랑을 하다가 이제 배신하는 인연들, 사랑을 하다가 헤어진 인연들, 사랑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인연들, 이건 미워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니고, 때로는 환경에 의해 헤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모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짝사랑하다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상대를 사랑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프게 된 거, 이것도 빚의 고리예요.
이것도 빛의 고리인데 이 빛의 고리는 만나면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싸우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막 뒷바라지 맨날 하고 뒷바라지 하면서 도와주고, 한 사람이 막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막 물질적으로 도와주든 마음적으로 도와주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잖아.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빚을 갚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빚진 인연들은 둘이 만나게 해서 지금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갚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결혼을 했더라도 맨날 남편 뒷바라지하고 평생 사는 사람 있죠. 남편은 좀 못났는데 부인이 막 먹여 살리고 돈 벌어서 갖다 주고 그냥 생활 다 책임지고, 남편은 놀러나 다니고 별로 역할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남편은 쎄 빠지게 일하고 돈 버는데 부인은 룰루랄라 뭐 자동차 타고 놀러나 다니고 백화점이나 다니고 이렇게 집안일은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남편은 막 밖으로 그냥 쎄 빠지게 일만 하고 마누라 막 도와주고 사는 거야 평생. 이제 이런 경우는 전생에 어떤 사랑 관계로 빚을 지면, 연인 관계로 빚을 지면 그런 식으로 빚을 갚게 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지금 3가지만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걸 다 예를 들어주려면 10가지도 넘어요. 근데 너무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 3가지만 아웃라인을 제가 잡아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세요. 혹 반하게, 정신적으로 혹 반하게 해서 아픔을 주었다. 그럼 이건 정신세계로 나한테 상처를 준 빚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막 형제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괜히 이유 없이 막 내가 돈을 대줘야 되고, 이유 없이 내가 막 보살펴줘야 되고, 이유 없이 나를 막 괴롭히는 거 있잖아. 이런 경우는 상대가 나에게 권력을 휘둘러서 빚진 게 있든, 내가 권력을 휘둘러서 빚진 게 있든, 돈으로 물질적으로 빚진 게 있든, 어떤 이 물질 세계에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빚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또 순수하게 애인 관계인데 도와주고, 순수하게 보세요, 일방적으로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잘 쓰면서 노력하는 것은 사랑을 하다가 마음의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고자 노력하는 인연인 경우가 대다수 많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대다수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 100%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70% 정도가 이 틀에서 돌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0%는 이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다. 근데 70%는 대략 요런 그 틀에서 전생 과보를 겪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70% 정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모든 인연들이 다 이런 스타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활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이렇게 복잡한 인연이 많이 만나는데 어떻게 거기에 틀에 딱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건 큰 틀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 잣대에 놓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